24세 그리 사부님들을 만나 쇼테크에 대해 들어보고 직접 해보기도 했지만 광탈. 나라면 안 한다. 너무 귀찮다. 찢어진 우산을 들고 샤넬 매장 약대 줄도 서봤다. 왜 달려가 갑자기? 명품 자체는 애초에 팔 때부터 비싸잖아요. 나 어차피 못 사는데 줄 서도 되는 거예요? 제 출연료 한 살 수 있는? 그래서 박스가남을 만나도 봤지만 롤렉스 가격은 너무 비쌌고 제 처음 들어가는 돈 자체가 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버는 돈 자체도 규모가 다르더라고요. 그림도 아트 토이도 모두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니. 그런데 돈은 있어야 된다. 그리 절망도 절망.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모아야 된다. 그리는 마음을 먹었다. 그래 재테크의 기본은 시드머니. 일단 종잣돈부터 모아보자. 아이캔 리치! 예! 오늘 사부님들 어렵게 모셨습니다.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조영구입니다.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웃고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안녕하세요. 은행원 출신 금융 크리에이터 델림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난 매일 손꼽아 기다려 한 달에 한 번 그댈 보는 날 가난한 내 안녕하세요, 마음을 델림입니다. 가득히 채워. 궁금한 게 있는데 델님님은 델님님이라 불러요? 델님이라. 대리까지 했기 때문에 대리에서 아, 그래요? 대리님이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방송 시작 전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엄청 벌었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결혼했어. 아니 뭐 그런 의미는 아닌데. 너는 진짜 재테크를 잘하려면 뭔지 아세요? 좋은 여자를 만나라. 아, 예. 저기 PD님 있지? 저분 보니까 똑똑하더라. 재테크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그럼? 오늘 저희가 배울 게 이 시드머니를 모으는 거를 이제 제가 두 사부님한테 배우게 될 텐데. 아버지한테 잘 보이면 아버지가 돈 주잖아요. 그건 그렇죠. 뭐 특별히 우리한테 배울 거 없어요. 자꾸 전화하고 친한 척하면 돈 주니까 아버지한테 잘해라. 이렇게 또 큰 돈을 모으려면은 이게 시드머니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재테크의 기본은 저축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은데 시드머니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리 씨는 10,000원을 벌고 싶으세요? 12만 원을 벌고 싶으세요? 저요? 질문 같은 질문 하셔야지.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100만 원의 1%면 10,000원이잖아요. 1,000만 원의 1%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점차적으로 불려나가서 돈 시드머니, 종잣돈을 키워야 1억을 넣어서 주식이 10%가 나도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계속 100만 원에 머물러 있으면 많이 벌어도 1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렇죠. 벌어봤자 뭐 몇만 원밖에 못 네, 벌고. 그렇죠. 그러면 시드머니는 어느 정도 모아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젊은 세대들에게는 1억만 돼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1억 모으는 거 쉽지 않죠. 네, 1억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 1억인 거예요. 10억 모으기 하면 그냥 다 포기할지도 몰라요. 1억은 근데 잡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그런 금액이에요. 근데 1억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500만 원부터 모아야지 1,000만 원부터 모아야지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좀 점차 키워가는 방향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평생 뭐 집 한 채도 못 사고 나는 뭐 인생 막 끝낼 것 같다는 분들 많아요.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보면 돈을 못 모아요. 아유, 뭐 1억 모아가지고 뭐해? 1억이 모이게 되면 이 돈이 앞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이게 그 어떤 종잣돈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저축하면서 돈이 쌓여가는 그 기쁨을 누려라. 그래서 이제 그걸 일반적으로 좀 어떻게 모으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 어쨌든 이제 사부님, 영구 사부님 원래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많이 뵈가지고 사부님이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색하긴 한데 아니 책을 내셨어요? 94년도에 이제 그 서울의 상경에서 10년 만에 30억을 제가 벌었어요. 와. 지금도 30억이면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렇죠. 어떤 일을 하셔서 30억을 모으게 된 거죠? 저는 하루에 뭐 5,000원 이상을 써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겨울에는 보일러 값을 아끼려고 잠바 같은 거, 이 내복 같은 거 입고 그냥 그대로 자요. 뭐 아침에 또 씻으려면 보일러 돌리려면 또 돈이 나가니까 동네 목욕탕에 있는 분 아들 결혼식 사회를 내가 봐주겠다. 내가 무조건 봐주겠다고 그러나서 그 목욕탕을 제가 이용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욕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지출, 나가는 돈을 줄이자. 그렇죠.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방송국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도 없는데.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필요도 없는데 가가지고 계속 아침부터 있으면은 작가들이 밥을 먹으러 가면 따라가면 밥 사줘요. 아. 네?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PD들이 야, 조용구 열심히 한다. 조용구는 쉬는 날도 와가지고 방송국에 가서 아이디어 회의 할 때도 참여를 하고. 저는 밥 얻어 먹으려고 한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옷 난 사입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거 되게 엄청 비싼 건데. 비싸지? 네, 한 200 정도 하는 옷이에요. 너 그렇게 사면 안 된다고. 이거 입으면 뭐가 좋아? 아니, 저 협찬 받은 거예요, 협찬. 저는 옷 같은 거 쓰는 돈이 제일 아까워요. 돈은 쓸 때가 있어요. 내가 돈을 모아놓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그때 쓰는 거지. 지금 돈도 없고 힘든 상황에서 이 돈만 생기면 써가지고 훗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럼 주로 어디다 쓰세요? 주로 이제 우리 아내랑 아들이 다 쓰죠. 네, 그게 인생인 거예요. 제 얘기 말해서 미안한데요. 내가 아파트 2채를 이제 정말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은행 대출도 안 받고 2채를 제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했어요. 야, 전세를 줬더니 6억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6억. 이 6억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큰 돈이 와. 이 돈을 6억을 어디다 써야 되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녔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제 그 주식하는 저 친구가 야, 영구야, 2천만 원만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보름 만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2천으로 1,000. 50%.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 아는 거야. 한 번만 정보를 더 줘라. 내가 지금 6억이 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한 달 만에 정보를 줬어요. 아무도 주지 말고 영구 너만 사라. 근데 저만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친척들에서 10명을 제가 가르쳐줬어요. 네. 아이고. 네. 4천 한 얼마에 받았던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와, 6천 원, 7천 올라가는데 저는 돈을 갖다 막 때려 넣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3천 원, 2천 원까지 가면서 우리 가족들도 사이가 나빠졌고 갑자기 이렇게 급전개가 지금까지 거의 16억 5천을 날렸죠. 이야. 너의 아빠 있지? 니들 아빠도 날렸어. 한 2천만 원인가 날렸을 거야. 니들 아빠가 그래서 나랑 그때 사이가 안 좋았지. 그래서 이렇게 똑똑해지셨나? 그거 잃고 나서? 그러니까 아빠는 나 때문에 지금 돈 번 거야. 돈을 벌었잖아? 그러면 너희 아빠도 다른 사람들의 정보만 받으려고 쫓아다녔어. 그렇죠. 지금 잘하시거든요. 이거 너희 아버지는 나 때문에 지금 돈 번 거야. 그게 또 그렇게 되네. 그리 씨 1억 버는 법 알려줄까요? 네. 2억을 넣으면 돼요, 주식에. 그러면 50% 까먹고 1억이 남겠죠. 그럼 1억을 버는 거예요. 봐, 얼마나 간단해. 얼마나 간단해. 나도 몰랐네. 아니 이게 수업이 이게 맞는 건가? 결국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그만큼 반토막이 내서 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조용구 씨 얘기도 들어보니까 혹시 이어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알죠, 예. 아세요? 그럼 이어테크. 제가 만든 말인데. 그래, 난. 귀테크라고. 이어테크 나는 네. 내 지금 종목 얘기하는 줄 알고 어떤 종목? 아니요. 주식 종목인 줄. 아니요. 테크주를 말하는 게 내가 아니고. 테크달러지로 내가 돈을 좀 많이 잃었거든. 이어테크라고 해서 이렇게 귀로 듣고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공부 하나도 없이. 귀 팔랑팔랑 그냥 이렇게 듣고. 팔랑테크. 이렇게 주변에 보면 뭐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지만 솔직히 잃었다는 얘기는 자존심도 상하고 돈도 잃었으니까 말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벌 때만 자랑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즘 코인이나 주식 쪽으로 많이 넣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모으는 그 과정을 겪어야지 이런 주식이나 투자를 해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거 한 방으로 그냥 떼부자가 되겠다. 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많아요. 네, 저는 돈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모으는 과정에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돈을 많이 모았을 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지금도 닥치는 대로 일을 해요. 왜 내가 가수를 하냐? MC만 봐요. 그럼 내 나이가 지금 벌써 이 정도 되니까 점점 사라져요. 지금 옛날에 잘 나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어져요. 너희 아빠도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이제 내려간다고 이제. 그렇지? 그렇죠. 인간은 원래 그래요. 뻔한 게 있어. 맞아요. 아빠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골프든 음악, 스포츠고 뭐고 자꾸 이렇게 저 공부 같은 걸 하고 똑똑해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드는 거야, 아버지는. 자기 재테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MC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음악 방송도 갈 수 있고 스포츠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지금 자기 인생을 잘 재테크해서 가는 거야. 멋있네. 근데 나는 애워도 안 돼.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뭘까? 조용구가 오면 MC도 봐주고 노래도 불러준다. 노래는 공짜야. 와, MC를 보면. 그럼 이왕이면 조용구 쓰자. 이게 바로 재테크야. 1+1이야, 1+1.
다들 그 은행 재테크 하냐 이게 저희 젊은 층에게 물어봤을 때 그걸 왜 하냐 이런 답변이 일반적으로 돌아오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적금을 6개월짜리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걸 끝까지 다 못 넣더라고요. 적금조차 끝까지 유지를 못 하는데 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기가 정말 쉬울까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거든요. 이야, 내 친구들이 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적금을 처음부터 우선 끝까지 넣으면 이자는 낮아요. 근데 넣어서 마이너스 20% 나는 거 하고 플러스 5% 나는 거하고 뭐가 더 나아요? 5%요. 그죠? 은행은 잃을 일이 없어요. 이럴 바에는 조금 그냥 저축하고 네. 적금 들고 이래서 모았다가 나중에 좀 그다음 쌓여서 공부도 그때 좀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해라. 네, 돈을 모으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그 인내하는 과정을 한번 버티는 거죠. 이 돈을 내가 끝까지 만기까지 넣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1억을 모으면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지금 델리님이 하신 그런 어떤 투자 방법이 귀에 안 들어와. 근데 이게 옳다는 걸 알아야 되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때가 있어요. 그 들어가야 될 때 그때를 위해서 돈을 계속 모아놓고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이게 맞. 요즘 그 통장을 막 여러 개 이렇게 막 생활비 통장 따로 뭐 그다음에 돈 모으는 통장 따로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누잖아요 사람들. 근데 귀찮게 그걸 왜 나누는 건지 혹시 통장 나누시나요? 네, 그리 씨는 돈 모으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집을 좀 사고 싶어요. 집 사기 힘들어요. 좀 비싸. 그럼 차를 좀. 집을 살려면 그 차를 사면 안 되지. 지금 차 사고 뭐 해가지고 언제 집을 모아. 명언. 난 걸어 다녀요. 지하철 타고 다니고. 요즘 진짜요? 문제가 뭐냐? 야, 돈을 왜 모아? 집이 뭐가 필요해? 그냥 쓰고 죽자 이거야. 그 나이 들어서 병 들고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고. 맞아요, 맞습니다.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그래, 잘했어. 이야, 나 절대 안 사야겠다, 진짜. 그래서 돈을 우리가 쓰려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통장 하나에 넣어두면 어디에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 씨도. 돈에다 이름표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장 쪼개기라고 해서 뭔가 거창하게 막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통장을 분리해서 쓰는 거예요. 알맞은 좀 소비를 네, 위해서. 내가 용돈을 쓴 통장은 용돈만 딱 이달에 50만 원만 써야지 하고 딱 넣어두고 네. 그런 돈은 보통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2배 정도 넣어두시라 하거든요. 200만 원을 벌면 400만 원 정도는 아프거나 급할 때 쓰세요라고 모아두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목적에 맞게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 통장, 뭐 적금을 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통장 쪼개기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이름표를 붙여서 소비를 잘 통제하는 게 통장 쪼개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통장을 한 뭐 10개 정도를 만들어라. 그래서 한 통장에 10만 원씩만 매달 넣어도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 통장에 10개 100만 원이란 말이겠죠? 그럼 10년을 넣으면 1200만 원, 그럼 10개면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래서 풍차 돌리기 적금이라고 한동안 인터넷을 강타했던 적금이 있어요. 풍차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매월 1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10만 원짜리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개 돌리는 거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매달 한 개씩 적금을 추가하다 보면 만기가 되면은 그 돈이 120만 원 계속 만기가 돼요. 나도 오늘부터 풍차 돌리기 할 거다? 저도 풍차 돌리기 하면서. 네. 사실 제가 은행을 자주 들락날락거리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가 은행 볼 일도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배워볼 텐데 저축은행이랑 일반 은행의 차이점이 뭔가요? 저축은행 금리가 일반 은행보다 높아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 은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니는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여러 은행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통 1금융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은행을 제외한 이제 금융기관은 2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뭐 말금고, 신협, 저축은행도 다 2금융에 포함이 돼요. 3금융도 있다? 3금융은 뭐예요? 대부 업체들을 상금융이라고 불러요. 그 이자가 높지, 그거는. 얼마 몇 %예요? 1억을 빌면 매달 얼마씩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월로 계산하면은 어렵고 이게 연으로 하면은 2천만 원을 내야 돼요. 너무 많이 낸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3금융에 손을 좀 많이 댄다고 하더라고요. 3금융은 쉽게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시중은행 1금융권부터 대출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보다 한도도 조금 더 주고 대출받기도 더 쉽지만 이자가 더 높아요. 그래서 저축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금리가 일반 은행보다는 더 높아요. 그래서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받고 예금 적금은 저축은행에서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그럼 저축은행은 아까 이자율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적금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한데 5%까지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에는 2%까지 주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일반 시중은행은 보통 1% 이하인데 뭐 1%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억을 넣으면 1%는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2%면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배가 차이가 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좀 목돈이 있잖아요. 그럼 저축은행에 예금으로 일부 넣으시면 좋고, 그래야겠다. 네, 예금자 보호를 받으시려면 5천만 원까지 넣어두시면 되거든요. 근데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작게 넣어두셔도 돼요. 그래서 5천만 원 이하로 넣어두시길 추천을 드리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일반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돈을 묶어둬도 이자를 얼마 안 주니까. 그래서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고 싶은데 좀 이자 더 주는 통장 없나 해서 찾은 게 저축은행에 있는 파킹 통장에 많이 넣어둬요. 이런 파킹 통장에 넣어두시면 1.2%에서 많게는 1.5%까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체크카드도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통장은 저축은행 통장으로 넘겨서 네, 이자를 조금 더 받으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년에 200, 한 달에 뭐 17만, 18만 원도 안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은행에 있음으로써 그 돈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1억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뭐 차도 사고 싶고 뭐 좋은 옷도 입고 싶고 그러다 보면 돈이 어느 순간 1억이 이렇게 사사사삭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잘 모아서 묶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은행 같은 데도 친해지고 여러 발품도 팔아야 되고 주변에 얘기도 많이 들어라 이거죠. 라떼는 이랬고요. 요즘엔 온라인으로 다 확인이 돼요. 아, 지금 그래요? 예전에는 발품 팔고 전화하고 막 요즘 금리 얼마 줘요? 이런 전화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 조회가 돼요. 은행연합회나 뭐 저축은행연합회 이런 데 들어가면 시중은행 금리를 쫙 높은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요즘 그 제 또래 친구들이 하고 있는 재테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요즘 앱테크라고 해서 앱으로 하는 재테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플. 걸어 다니면 돈을 10원, 20원씩이긴 하지만 뭐 만보 걸으면은 동전을 쏴주고 하루에 있어요. 맨날 만보씩 걷는데? 그거 켜고 걸으시면 돈 줘요. 그래요? 네. 그럼 얼마 줘요? 그 돈은 뭐 몇백 원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1년 모으면 돈이 얼마 한 달 모으면. 그 앱이 뭐예요 그게? 그 앱이라고 있어요. 그 치워크도 있고 뭐 광고 보면 돈 주는 앱. 아, 그 걸으면 돈을 줘요? 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어요? 건강도 챙기고 돈도. 나도 지금 받아 적자. 너도 받아 적으라고 앱. 왜? 아니 그럼 그는 뭐가 좋다고 걸으면 돈을 줘요? 유인을 하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와서 이 앱을 많이 이용을 해달라. 많이 이용을 해달라. 머리 좋네. 그런 앱테크도 많이 하시고요. 잔돈 재테크라고 해서 잔돈. 네, 체크카드 쓰시잖아요, 네. 유리 씨. 체크카드 쓰면 16,700원을 결제하면 남은 300원을 이렇게 CMA 통장이나 아니면 모아서 해외 주식이죠. 테슬라, 뭐 스타벅스. 그거 사나요? 네, 그런 거 살 수 있어요. 0.001줄에서 엄청 작게 쪼개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앱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저축은행 말씀드렸잖아요. 저축은행에서도 적금을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넣어요. 그래서 100만 1,000원을 넣잖아요. 그럼 9,000원 붙여서 101만 원 만들어주는 적금도 있어요. 여러 은행에 있는 내 계좌에 10,000원 미만의 잔도도 캐시백 포인트 수시로 납입하고 만기 시 세후 원리금을 10,000원 단위로 올려받는. 와, 이게 진짜 여러 재테크가 있다는 것도 들어오긴 하는데 진짜 여자를 잘 만나야겠네요. 진짜로. 그렇죠. 야. 나도 진짜 결론 이상한데 이거. 아니 네. 델님님 구독할게요, 진짜. 나도요. 오늘 공부하고 가네. 네, 진짜 구독해야겠다. 우리 모임이에요, 모임. 우리 모임. 이런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채널에서? 네, 이런 거 알려드려요. 많이 오세요. 이제 마지막인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MZ 세대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을 잘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모으고 잘 지키는 것도 재테크예요, 여러분. 종잣돈 1억 만들기 어렵지 않으니까요. 오늘부터 통장 만드시고 1일 시작하시길 그렇죠.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은행원하고 지금 상담받는 것 같잖아요.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방송 보시는 분 단 하나. 당장 은행에 가서 적금이라도 한번 들어서 시작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이런 얘기들도 쏙쏙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재밌긴 하다. 무조건 가서 정말 적금이라도 뭐 풍차 돌리기라도 쪼개기 통장이라도 만들어보라 이거죠. 은행 안 가셔도 돼요. 요즘 핸드폰으로 다 돼요. 근데 또 사람의 눈을 보면서 얘기가 또 마음이 편해지니까.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은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 제한도 있고. 우리 갈 거예요. 우리 내 돈 가지고 갈 거예요. 우리 가자. 네, 가셔도 됩니다. 은행 가서 만나고 사탕도 주고 이렇게 시원하고 또. 그래, 거기가 좋아. 저도 지금까지 조금 나태하게 살고 그렇지. 넌 나태했어 보니까. 그런 삶을 좀 반성하면서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엄청 어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죠. 열심히 아껴 쓰라고 네. 걸어 다니고. 닦지 않겠어요, 기회. 네. 아껴 쓰라고. 사부님들 두 분이나 뵀잖아요. 네. 일단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주 정신이 없고 좀 잔소리도 많이 들은 것 같고 진짜 돈을 많이 모으려면 여러분 진짜 안 써야 되고 아끼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있는데도 그지같이 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습관 하나가 또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일단 1억 모으기 좀 가능한지. 금방 모으죠. 이미 1타 강사들에게 돈을 모으고 그 돈을 그대로 잃은 사람도 뵙고 전직 은행원 출신 똑똑한 델님도 뵙기 때문에 금방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1억 모을 때까지 열심히 재테크도 해보고 열심히 일합시다. 네, I can reach. I can reach 가장 먼 테크로 올라가 Money rap